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7과 3 정리해봅시다. 과제 총복습편입니다. 교재 228쪽입니다. 다음 주제로 토론해봅시다. 자, 같이 살펴볼까요? 자, 먼저 주제는 문화재 개방과 통제네요. 자, 우리들에게 대부분의 문화재들은 개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광할 수가 있죠. 이런 문화유적을 찾아서 관광을 하는 경우도 많죠. 자, 하지만은 통제를 하고서 공개하지 않는 문화재들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화제 도입 부분 살펴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제의 도입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뭐죠?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문화재 개방에 따른 훼손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요, 국보 1호였던 숭례문, 완전히 불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숭례문을 너무 성급하게 개방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자, 문화재 개방. 좋은 것들이 많겠죠.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고 보고 배울 수가 있고. 자, 하지만 이렇게 보호가 되지 않고 훼손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자, 여러분은 문화재 개방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자, 각각 문화재 개방과 통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229쪽이고요. 같이 표 봐주실게요. 자, 문화재 개방과 문화재 통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각각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보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재 개방의 장점 2가지 나와 있네요. 교육적 효과와 관광객 유치. 자, 교육적 효과로는요,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역사적 또 정체성 등의 가치를 교육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 문화재로 인해서 현재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또 문화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잖아요. 자, 문화재를 통해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교육적인 효과 당연히 있고요. 관광객 유치 차원. 아무래도 한 국가의 관광 수입으로 들 수 있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광 수입이 한 나라에 돈을 벌어다주는 상당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 태국같이 관광 산업이 나라의 주요 산업인 경우에는 특히나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관광객을 유치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상승시킨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효과, 문화재 개방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겠죠. 자, 반면에요, 단점은요. 네, 교재에 나와 있죠. 문화재 훼손과 파괴가 있을 수 있다. 그쵸? 아까 우리 숭례문의 사례 봤어요. 자, 해결책으로는요. 네, 문화재 개방의 해결책 또한 개방으로 했습니다. 네, 개방해서 이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들한테 소중한 것이다를 일깨워야지 또 보호하려고 하겠죠. 네, 통제해서 개방하지 않고서는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없고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발적으로 보호할 수도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반면 문화재 통제 부분에서의 장점은요. 자, 훼손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분별하고 부주의한 관광객들로부터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 단점으로는요. 자, 아까 해결책에서 문화재 개방의 해결책이 개방이었죠? 네, 소중한 가치를 일깨울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통제를 하면 사람들이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알기가 쉽지 않겠죠?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지 못할 수 있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 자,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모조품을 만들어 전시하거나 특정 기간에만 진품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개방인 거죠. 어느 정도 통제가 있는 개방.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개방에 대한 주장과 근거, 상수라는 뒷받침 넣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장할 때요. 자, 이러한 것이 자신의 의견 다음으로는 유익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로 주장 밝혀볼게요. 자, 문화재 개방이 주장이면 네, 저는 문화재를 개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밝혀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인 근거 들어주셔야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뒤에 근거 붙여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효과 때문이죠. 첫 번째는 교육적 효과, 두 번째는 관광객 유치 효과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게 근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재 개방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와 관광객 유치 효과는 분명 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상술해 보겠습니다. 근거를 뒷받침해줘야겠죠? 자, 아까 우리 정리했던 교육적 효과와 관광의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상수를 해줘 보겠습니다. 문화재란 자국민의 역사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며 또한 자국민의 정서 및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서 자국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요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또한 문화재 개방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로 관광 수입을 챙김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확립하고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문화재 개방은 이점이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재 개방의 두 가지 효과, 두 가지 장점, 교육적 효과와 관광객 유치 효과를 설명하면서 문화재 개방에 대해 주장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화재 통제에 대한 주장해 볼게요. 저는 문화재를 통제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근거.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아까 정리했던 문화재 통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다 넣어볼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재 통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뒷받침 상술해 보겠습니다. 최근 문화재는 무분별하고 부주의한 관광객들로부터 훼손되고 있으며 문화재 주변 환경 또한 관광객 유치를 빌미로 무차별하게 개발하거나 불법 행위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가 가치를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통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상대방의 입장 반박해줘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개방을 주장하는 쪽에서 통제 측의 입장에 대해 반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부 인정해줘야 되죠. 문화재 개방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의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뒷부분에 계속 이어서 반박 주장 및 근거 붙여보겠습니다. 아까 정리했었던 통제 측의 단점을 근거로 들면 되겠죠? 자,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문화재를 통제한다면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해주고, 자, 뒷받침 상술해 주겠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교육적 효과 및 관광객 유치 효과를 완전히 등한시하는 행위로 통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문화재에 이런 효과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 통제해야 한다, 통제해서 훼손을 막아야 한다 라는 입장에 대한 반론 제기해 줬고요. 자, 계속해서요. 문화재 통제의 입장에서도 개방 측의 입장을 반박해 볼게요. 자, 먼저 일부 인정해 줍니다. 문화재 통제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일부 인정합니다만, 자, 뒷부분에 이어서 반박 주장 및 근거를 계속 붙여주세요. 교육적이든 관광객 유치든 문화재의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개방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개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뒷받침 문장에서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훼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무분별한 개방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럼요. 상대방에서 반박을 했으니까 그거를 방어해야겠죠. 자, 해결책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개방 측의 해결책입니다. 자, 아까 개방 측의 입장은 해결책 또한 개방이었죠. 개방을 해야지 사람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느끼고 소중한 가치를 직접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보존에 힘쓸 수 있게 되겠죠? 자, 훼손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더더욱이 개방을 해야 한다라는 해결책 말해볼게요. 문화재 훼손이 문제라면 더욱더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방을 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확실히 알려야 자발적인 시민들 및 지역사회 또는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된 문화재를 직접 체험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만큼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재 통제 측의 해결 방안 제시입니다. 우리 해결책으로 정리해 봤던 바가 어느 정도 통제해서 개방하는 방법이었죠.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거나 특정 기간에만 진품을 공개하는 등의 보호적 개방 방안을 활용하는 게 바로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먼저 문화재 훼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자, 지금 반대쪽 입장에서 걱정하는 게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문화재의 가치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로 시작해 볼게요. 문화재 훼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바로 해결책 제시 들어가겠습니다. 모조품을 만들어 전시하거나 특정 기간에만 진품을 공개하는 등의 보호적 개방 방안을 활용한다면 그 가치를 알리는 데도 더욱 효과적이고 훼손에 대한 우려도 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문화재 개방과 통제에 대한 토론 진행해 봤고요. 자, 다음은 문화 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국의 문화재 보호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문화재청이란 곳이 나오는데요. 자, 문화재청은 어떤 곳입니까? 네, 앞부분에 설명 나오죠. 한국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재청의 기본 임무는 뭐라고 했나요? 자, 마지막에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앞부분 봐주시면 되죠? 네,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고 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이요. 자, 문화재청의 역할이 나오고 있죠. 자, 문화재청의 역할 뭔가요? 네,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지정해 보존하는 일입니다. 자, 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게 뭔가요? 네,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문화재라고 하고요. 자, 등록문화재는요, 뭐예요? 앞부분. 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화재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정해서 보존하는 일을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 하고 있죠? 네, 유적지 관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 문화재 조사 등의 업무 수행하고 있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 및 남북 간의 문화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같이 살펴볼 부분은 문화재청이 제정한 문화유산 헌장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화유산의 가치를 앞부분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문화유산은 우리 결의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등등. 뒷부분 계속 문화재의 가치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우리 따라서 뒷부분 봐주시겠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서 문화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돌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라고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문화유산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문화재를 훼손시키지 않고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이 문화유산 헌장을 제정한다라는 제정 목적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중요한 건 뒷부분이죠.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화유산 헌장 조항들 보겠습니다. 1번,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2. 문화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4.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 학교, 사회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문화유산 헌장에 의하면 바로 문화재의 가치 때문이죠. 우리 결의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의 문화자산이라고요. 문화재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두 번째,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굉장한 가치인 문화재를 손상되지 않게 잘 지켜야 한다는 게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되죠. 계속해서 2번. 국가, 사회, 개인의 입장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먼저 국가적 차원은요. 자, 제도적인 차원으로 뭔가 지킬 수 있겠죠? 제도적인 법 제정 또는 문화재청과 같은 정부 기관 설치할 수 있겠죠? 기관 설치도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재를 보존하려면은 그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겠죠? 자, 이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보호 예산 확충. 자, 사회에서는요. 자,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력은 이거일 것 같아요. 단체 이익을 위한 개발을 자제하는 거, 그쵸? 그리고 조금 더 공익적인 활동으로서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는 게 사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겠죠? 가치를 이해하고 또 이를 통해서 민족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보호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참여는 자원봉사라든지 환경 정화, 기부 등등 점점 최근에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죠. 자, 그럼 국가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 중 국가적인 노력으로는 첫째, 제도적인 법 제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등의 법을 제정해 문화재를 관리하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재 관련 기관을 정부에 설치함으로써 보호에 힘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호 예산을 확충하여 문화재 보호에 투자하는 방법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의 노력입니다. 똑같이 문장 앞부분 만들어 볼게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 중 사회적인 노력으로는 첫째, 단체 이익을 위한 개발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화재청에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와 사회단체의 가장 빈번한 충돌은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한 개발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입니다. 사회단체 또한 국가에 속해 있는 집단으로 문화재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은 많은 개인에게도 정부적 차원보다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자, 마지막 개인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 중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민족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수단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 신청 또한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으며 활동 또한 문화재 해설, 공익광고 참여, 문화재 환경 정화 등 다양합니다. 또한 작은 문화재 보호기금 기부로도 문화재 보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중국의 노력은 아무래도 문화재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보존해야 될 문화재가 많기 때문인데요. 한국도 중국의 문화재 보호법을 연구하고 참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륙 또한 광활해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법을 제정해 문화재 보호에 힘쓰고 있기로 유명하며 중국의 문화재 보호 법안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참고할 정도로 모범이 된다 들었습니다. 중국 문화재 보호법은 다른 법제보다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위반 시 처해지는 형량 또한 타 국가에 비해 엄격합니다. 문화재의 등급을 2,000여 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점, 급이 높은 대다수의 문화재 주변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부대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으며 가스 공급을 금지하는 등의 법제를 보면 어느 정도로 세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7과 모든 내용들 마무리됐습니다. 네, 7과 공부하시는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8과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